눈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복시. 우리가 눈을 이렇게 외상 다치거나 배드민턴공, 축구공 또는 주먹, 발차기 이런 걸로 인해서 다치거나 또 교통사고 또 높은 데서 추락으로 인한 복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영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시는 크게 양안복시, 단안복시 이렇게 구분합니다. 양안복시는 양눈을 떴을 때 많이 어지럽고 두 개로 보입니다. 근데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게 되면 어지러운 게 사라지고 복시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양안복시 같은 경우. 양안복시는 눈이 아니라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계의 이상, 근육의 염증이라든가 근육이 비대라든가 또 근육이 이 신경을 눌린다든가 또 근육 자체의 이상, 눈에 있는 6개의 외양근의 염증으로 인한 복시도 생길 수 있고, 또 눈에 있는 6개의 근육을 움직이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3번, 4번, 6번 뇌신경의 손상, 또 마비, 또 압박, 시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서 허혈성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또 복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허혈성 시신경 위축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눈은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이렇게 찔리거나 배드민턴공, 주먹, 축구공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눈을 다치게 되면 안화골절, 세게 맞으면 이 안화골절이 됩니다. 여기 코에 맞으면 코뼈 부러지듯이 눈의 안화가 부러져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각막 손상, 그 안에 수정체 손상, 그 안에 유리체 손상, 더 심하면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망막이 상처, 또 망막의 상처로 인한 시신경 손상, 또 광수형체인 황반부 세포, 또 막대 주위의 세포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외상이라는 건 굉장히 모든 눈병의 큰 원인이 됩니다. 백내장의 원인도 되고, 또 각막 손상으로 인한 또 각막 혼탁, 각막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찌그러지는 원인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한 복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일단은 안화골절, 뼈가 부러지거나 안화, 눈 주변 뼈가 골절, 부러지거나 눈 안에 외과적인 손상, 찢어지거나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또 떨어져 나오거나 또는 함몰되거나 이런 외과적인 부분은 양방에서 이 외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양방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혈로 인한 혈액 순환의 장애, 우리가 얻어맞게 되면 외부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혈액의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피를 어혈이라고 그럽니다. 엉긴 피 또는 죽은 피, 순환이 안 되는 피, 혈전, 그러니까 피가 엉겨서 엉긴 피가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 확 막히게 되면 결혈성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안 보이게 됩니다. 시신경이 손상돼서 또 겹쳐 보이게 됩니다. 시신경이 재작용을 못하게 되고, 또 허혈성 시신경 위축, 이렇게 어혈 멍든 피, 엉긴 피들이 이제 혈관을 갖다 막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졸졸졸 많이 흐르지를 못해서 허혈성 시신경 위축, 그러니까 피가 잘 안 돌아서 시신경이 말라 들어가서 오므라들고 말라 들어가서 제 기능을 못하는 허혈성 시신경 위축으로 하얗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중심부가 손상이 되게 되면 시력장애, 주변부가 손상이 되게 되면 시야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신경이 여기 망막에서 머리를 통과해서 되는 후두부로 가야 되는데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수종, 뇌압 상승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시신경도 눌리거나 압박받으면서 또 복시가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서도 이 안에 이 어혈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압박받으면서 또 복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상으로 인한 것은 외과적인 문제는 양방에서 외과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내과적인 면, 그 혈액 손상이라든가 혈관 내 어혈이라든가 또 어혈로 인한 시신경 위축과 결혈성 시신경 위축, 또 허혈성 시신경 위축, 혈관 내에 피가 조금 흐른다든가 혈관이 콱 막혀서 시신경이 손상이 온다든가 또 맥혀서 허혈성으로 시신경이 위축되고 손상돼 간다든가 그래서 잘 보질 못한다든가 또 수정체의 외상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혼탁돼서 백내장이 된다든가 교통사고나 이런 외상으로 인한 백내장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외상으로 인해서 어느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또 피가 잘 돌질 못하게 되면 그 세포들이 주어하게 된다. 세포들이 주어하게 되면 그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내장도 될 수 있고 각막 혼탁도 될 수 있고 시신경 손상과 위축 그래서 잘 안 보이거나 망막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증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될 때는 일단은 지혈제 위주로 약을 써주고 출혈이 일반적으로 한 15일 정도 지나서 출혈이 다 그치면 그 다음에 엉긴 피를 없애는 활혈거 피를 순환시키고 어혈을 없애주는 약제를 중심으로 써주고 세 번째는 출혈도 없고 어혈도 없으면 손상된 부위 시신경 손상이라든가 위축이라든가 또 시력 저하라든가 망가진 부위를 회복시켜주는 증상 위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출혈로 인해서 다쳤으면 항상 이렇게 기름진 거, 단 거, 너무 이렇게 피를 엉길 만한 거, 매운 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맑은 음식이 피를 맑게 합니다. 맑다는 얘기는 내가 먹을 때 싱거운 음식이 좋습니다. 또 약간 쓴맛의 음식, 약간 쓴맛은 피를 맑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강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고 그다음에 출혈은 연근 우리가 먹는 연근이라는 것이 주스 내서 먹으면 어혈, 출혈로 인해서 코피가 난다든가 또 출혈이 된다든가 유리체 출혈, 황반 출혈, 망막 출혈 어디가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를 때 연근을 우유와 갈아서 이렇게 즙을 내서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엉길 때는 울금 또는 강황을 데려서 이렇게 먹는 엉겼을 때는 차갑게 먹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먹고 출혈될 때는 차갑게 먹고 출혈될 때 뜨겁게 먹으면 피가 더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더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될 때는 연근을 차갑게 주스 내서 시원하게 먹고 피가 엉겨 있으면 차갑게 먹는 게 아니라 울금이나 이런 것을 차처럼 따뜻하게 해서 먹고 따뜻해야지 엉긴 피가 풀리면서 순환이 잘 되게 되고 또 차게 먹어야지 출혈되어 있는 피가 혈관에 수축되면서 지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금, 연뿌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출혈이 된다 그러면 따뜻하게 먹으면 더 출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갑게 물도 약간 차갑게 먹고 만약에 출혈이 그치고 피가 엉겼다 출혈 이후에 피가 엉긴다 그러면 따뜻한 물을 먹어서 엉긴 피가 순환이 잘 되게끔 중요합니다. 출혈될 때는 차가운 물, 피가 엉겨 있을 때는 따뜻한 물. 그런데 그냥 차가운 물보다는 출혈될 때는 연뿌리 갈은 물 주스 내서 연뿌리 구하기 쉬우니까 연근을 이렇게 갈아서 주스 내서 우유 넣고 갈아서 먹으면 되고 연근이나 요구르트, 우유나 요구르트 갈아서 이렇게 먹으면 되고 피가 엉겨서 이렇게 출혈된 이후에 피가 엉긴다, 어혈이 있다 그럴 때는 울금을 따뜻하게 데려서 먹으면 엉긴 피를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플 때는 잠을 푹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을 항상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라는 건 기인데, 기가 부족하면 피가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기병은 두 가지입니다. 기가 부족하거나 기가 막히거나. 기가 부족한 건 넣어주고, 기가 막히는 것은 단전호흡이나 사륙호흡법, 4초간 들어 마시고 6초간 내뱉는 호흡으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에너지 넣어주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코피나 염증성 질환이 아닌 한은, 염증으로 막 쑤시고 아파요, 뭐 코피가 흘러요, 눈에 피가 터졌어요, 이럴 때는 차가운 걸 먹어서 지혈시켜야 되겠지만, 염증은 불화자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어디가 안근이 부풀어 올라요, 막 성이 났어요, 뭐가 염증이 생겨서 막 충혈되고 가렵고 아파요, 이런 때는 시원하게 먹습니다. 코피 나고 막 이럴 때도 시원하게 먹습니다. 만약에 알러지 결막염으로 막 가려워 죽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물을, 약이나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한약을. 가렵다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한약이나 물을 차갑게 먹어야 됩니다. 차가워야지 혈관이 수축되고, 그래야지 이 가려운 성분들이 혈관을 따라서 막 퍼지질 않습니다. 막 가려워 죽겠어요 그런데 막 뜨거운 물 먹고 매운 거 먹고 음식 막 피를 더 뜨겁게 하고, 매운 거 먹으면 피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거 먹어도, 뜨거운 물 먹어도 피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가려운 성분이 몸에 다 퍼지면서 여기만 가려웠던 것이 다른 데까지 다 가려워집니다. 내가 가렵다 그러면 차갑게 물을 먹어야 되겠다. 순환이 안 되고 시리다 그럴 때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겠다. 구분을 해서 물의 온도, 물을 먹는 것도 에너지를 먹는 겁니다. 내가 찬 성질의 에너지를 먹을 건가, 따뜻한 성질의 에너지를 취할 건가. 에너지를 막 출혈되고 염증 생기고 그럴 때는 진정시키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먹는 거고, 내가 순환이 안 되고 손발이 차다, 또는 면역이 떨어졌다, 피곤하다, 내가 피곤한데 찬물 먹어도 안 됩니다. 피곤하면 양기를 취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 들수록 양기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세 든 분들은 항상 따뜻하게 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출혈이 되거나 염증이 심할 때만 차갑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